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친구들과 함께 교외로 캠핑 여행을 떠났습니다. 꽤 오랫동안 계획했던 여행이었고 5명의 친구들이 제각각의 장비를 챙기고 설레는 마음으로 차에 탔습니다. 목적지는 깊은 산속의 한적한 캠핑장이었습니다. 평소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곳이라 한적하고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한창인 날이었지만 산속은 꽤 시원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바로 텐트를 치고 짐을 풀었습니다. 숲속의 맑고 신선한 공기로 가득한 공간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몹시 만족스러웠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둘러앉아 오랜만에 만난 만큼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가 공포영화를 보고 온 이야기를 하며 무서운 썰을 풀기 시작했고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귀신이나 유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전율하며 서로를 놀리기도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즈음 갑자기 주변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도 없고 곤충들의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불안한 기운을 느꼈지만 우리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뭇잎을 밟고 천천히 걸어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뭐지? 다른 캠핑객이 있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 외에는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았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불빛밖 어둠 속에 머물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그 정체불명의 존재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누군가 있는 것 같아. 확인해 봐야겠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후레쉬를 들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후레쉬 빛이 나무들 사이에서 사라졌고 우리는 그 친구가 사라진 지점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흐른 것 같지만 체감상 심하게 긴 시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우리 중 또 다른 친구가 결국 후레쉬를 들고 그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모두가 잃어버린 친구들을 찾으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마지막으로 남겨진 저만이 남았습니다. 혼자서 텅 빈 캠프파이어 앞에 앉아있으니 무서운 이야기로 가득 찼던 머릿속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불안함을 억누르기 위해 차라리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친구들이 간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숲의 그림자 속에서 후레쉬의 희미한 빛 한 줄기를 발견했습니다. 다행이다 싶어 그쪽으로 향했지만 가까이 가면서 상황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그 빛은 나무 줄기에 기대어 놓여 있을 뿐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4명 모두 어디론가 사라지고 남은 것은 텅 빈 숲 속과 주위에 웅장하게 드리운 어둠뿐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지만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텐트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곳엔 아까와는 다르게 불이 꺼져 있고 텐트는 모두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의 짐들마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여기엔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흔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때 숲속 어딘가에서 낮은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뚜렷한 말소리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불러오는 두려움이 지나칠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날이 밝아오기 전까지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공포가 여명을 맞이하며 약간 가라앉았을 때 나는 겨우 캠핑장을 벗어나 인근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경찰을 찾았지만 그들이 캠핑장을 조사했을 때 그 어떤 불법적인 흔적도 불길한 낌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나와 내 친구들은 다시는 그 산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로 무엇이 숲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사라진 친구들은 어디로 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꿈속에서 공포의 순간들이 떠오르곤 한다. 숲속 어둠에 그 알 수 없는 존재가.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비오는 가을밤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오래된 전설과 미신들로 가득한 곳이기도 했다. 이곳에 살던 주민들은 해가 지면 집 밖을 잘 나서지 않았고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 조심했다. 그 이유는 빗속의 여인이라는 오래된 전설 때문이었다. 빗속의 여인은 수십 년 전에 이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였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 근처의 숲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슬픔에 빠져 늘 비 오는 날 숲에서 울고 있었다. 누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어느 날 그녀는 온 마을이 들썩일 정도로 심한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 사라졌고 그 후로 그녀를 본 이는 없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곤 했다. 호기심에 창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항상 문 앞에는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 현상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었고 점점 더 많은 주민이 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몇 년 전 마을에 새로 이사온 영수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전설이나 미신 따위는 믿지 않는 성격이라 늘 그 이야기가 우습다고 하였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는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고 문 앞에 놓인 젖은 발자국에도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과민 반응을 한다고 속으로 비웃었다. 하지만 그날 밤 영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는 숲속의 어느 낯선 장소에 서 있었고 멀리서 누군가가 그를 부르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그는 비에 젖은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슬픈 눈빛으로 영수를 바라볼 뿐이었다. 영수는 갑자기 가슴 한쪽이 답답해져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놀라서 깨어난 그는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그 다음날 영수는 친구들에게 이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그저 술에 취해 꾼 악몽일 뿐이라고 위로했지만 영수는 그 여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비가 오는 날 영수는 또다시 같은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숲속 깊은 곳으로 여인이 그를 이끌었고 영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여인은 조용히 그를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고 길고 긴 숲길을 지나 마침내 호수가 나타났다. 호숫가에 다다르자 여인은 물가에 서서 그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다. 그 순간 영수는 깨어났고 여전히 식은땀에 전신이 젖어 있었다. 그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숲으로 향했다. 실제로 숲에 들어가면서 그는 왠지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동시에 여인을 만나야 한다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숲은 호무와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영수는 눈앞의 길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는 길을 잃은 듯한 두려움에 빠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꿈속의 호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에 마치 꿈속에서 본 것처럼 여인이 서 있었다. 여인은 천천히 영수에게 다가왔고 과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사랑하던 사람을 이 숲에서 잃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의 비극적인 날 그녀는 숲에서 길을 잃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다. 이제 그녀는 사랑하는 이가 돌아오기를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 영수는 혼자 숲으로 들어가 여인을 찾아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지 지난날의 비극을 어찌 풀어야 하는지를 밝혀나가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처럼 취급했으나 그는 마음의 무언가가 여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 듯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비 오는 날에도 집 밖을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빗속의 여인, 이 자신의 사랑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여인이 자신의 사랑을 찾아 떠나는 날까지 마을에 신비로운 전설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실과 허구가 뒤섞인 것으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름 끼치는 기분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선호 씨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명했으나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래된 폐가에 대한 공포스러운 전설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변두리에 자리 잡은 그 폐가는 몇십 년째 비어 있었고 그곳에서 수상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어느 날 이선호 씨는 오래전 이사온 도시의 친구들에게 그 폐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히려 흥미를 느꼈고 밤에 그곳을 탐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청춘의 용기와 무모함에 이끌려 이선호 씨와 그의 친구들은 폐가로 향했습니다. 폐가는 어두운 숲속에 있어 길을 따라가다 보니 점점 더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건물은 거의 쓰러질 것처럼 보였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서늘한 바람 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먼지투성이었고 모든 것이 낡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한 가족이 몰살당한 장소였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사건 이후로 그 가족의 영혼들이 이 집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몇 개의 방을 둘러보며 각자 흥분과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다락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이선호 씨는 순간 망설였지만 친구들의 장난기에 어린 도발에 결국 마음을 굳게 먹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한 친구는 장난삼아 여기 누구 있나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다락방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후 작은 목소리로 들려오는 메아리가 있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다락방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그 사건 후로 이선호 씨와 친구들은 그날 밤에 대해서 거의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친구들 중 한 명이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점점 그 친구는 잠도 잘 못 자고 점점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이선호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당시의 일을 잊으려고 했지만 악몽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문득 그 불길한 다락방을 다시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홀로 그곳을 찾아갔을 때 폐가는 여전히 그곳에서 으스스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락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다락방 한 구석에는 옛날 사진들이 있었고 그 사진 속 사람들은 기묘하게도 그의 친구들과 그를 닮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그 폐가에 몰살당한 가족이 사실 그의 조상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선호 씨는 다급히 폐가를 빠져나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그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고 친구들은 하나 둘씩 가족의 요구로 시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 그 마을에 다시 가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여전히 느껴지는 수상한 시선과 차가운 공기는 그가 과거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선호 씨는 끝내 그 마을의 전설의 진실이다. 그날 다락방에서의 경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경고처럼 남아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가의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